네, 마켓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급하게 오시느라고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숨이 차실 텐데. 자, 지금 제목만 보면은 달러 강세 오해와 진실 드라마 제목 같습니다. 네.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제가 그 기관들 투자자분들 만나거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분들 만나 뵙게 되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흥국으로 최근에 돈이 많이 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떤 조건이면 빠져나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제 생각에 달러가 좀 강세가 되면 달러의 자금을 빌려다가 신흥국에 투자하는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달러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입했던 자금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달러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 거의 한 상단을 좀 돌파하면서 좀 주춤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달러가 강세가 되게 되면 결국에 신흥국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조기금리 인상과 연관돼서 신흥국 쪽에 자금 흐름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러 강세된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최근에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강세를 보여왔는데 최근에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는 돈이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주 연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절대 금액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유로존,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 그다음에 유로존의 성장 문제 이런 것 좀 연계되면서 유로화도 또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조금 더 강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현상만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해군요, 오해. 예. 자, 달러가 어떻게 강세를 나타내느냐도 이게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세다. 물론 지금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은 내비쳐지고 있습니다만 네. 그동안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거는 상대적으로 유로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원해서 달러가 강세였다면 자금 이탈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달러 펀딩을 받는 통화들이 자금들이 위축되니까. 네. 근데 유로화 약세 때문에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오히려 유로 약세의 틈을 이용해서 일부 외국계에는 아시아 이머징 쪽이나 뭐 우리나라 쪽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신 지적이신데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 교환될 수 있는 선진국 한 6개 정도 통화를 가지고 만든 인덱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제 하지 않는 그냥 지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거기서 가장 큰 비중 한 60%를 유로화가 바스켓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유로화의 이런 이슈 때문에 유로화가 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달러가 강세인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지적하신 포인트대로 달러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신흥국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어쨌든 달러 강세가 달갑진 않을 것은 분명하고 하지만 유로화가 약세가 되는 과정에서 유로화를 차입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좀 더 해피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한 7주, 8주, 한 2달 정도 신흥국으로 들어오는 자금 중에서 대개 이제 펀드 형태로 들어오겠죠. 이 펀드들이 미국에 소재한 펀드인지 아니면 유럽에 소재한 펀드인지를 구분해서 이게 달러로 캐리된 자금인지 아니면 유로화를 빌려서 신흥국에 투자되는 자금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굵은색 그 짙은 청색 선이 바로 유로화 캐리 자금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유럽 소재 자금 펀드들이 신흥국을 얼만큼 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 있는 흐름들은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금액을 한번 봐주시면 사실 한 달 정도 전만 하더라도 회색선, 즉 미국계 자금이 그 신흥국에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유럽계 자금의 절대 규모가 많은 거죠.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미국계 자금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절대 유입액이 유럽 캐리 자금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유로화 캐리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러니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달러로 캐리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흐름도 일단 아닐 뿐더러 그다음에 유럽으로 캐리된 자금들이 신흥국에 오히려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신흥국의 플로우에는 즉 유동성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6개 주요 통화의 평균 가중치인데 유로화가 57.6%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엔화가 13.6%, 영국 파운드화가 한 11.9%. 네. 요 세 가지 통화가 지금 일제히 약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달러가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런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만약에 이 달러가 더 강세로 간다면은 역시 FOMC의 문구 변화와 네.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자금 유출이 일부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가능성을 보시는지요? 예, 제가 수년간 말씀드려왔다라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면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세다라고 보면 저는 좀 걱정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양적 완화를 지금 3차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QE3라고 표현이 될 만큼. 그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5년, 6년 동안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양적 완화 구간 동안에 달러가 반등했던, 강세로 전환했던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포인트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달러로 캐리된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달러를 사용하는 어떤 그 지역으로 다시 갈 거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그림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선진국 주가 대비 신흥국 주가, 이게 이제 회색 선이고요. 미국의 주가 상승률 대비 신흥국의 주가 상승률, 우리가 상대 주가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은 2011년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달러가 강해진다고 해서 훨씬 더 좋았던 자산으로 다시 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제 캐리 자금 때문에 자본이득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주식으로 다시 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또 상당히 재미있는 통계적인 결과입니다. 보통 달러가 강세면 신흥국 자금은 빠진다, 이렇게 공식화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은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게 이제 그림이 뭐냐면 상관계수라는 통계적인 개념인데요. 선형적으로 방향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 두 변수가 움직이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달러하고 신흥국하고 움직이는 변수가 반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리죠. 그런데 2013년도 출구 전략 얘기가 5월 달에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달러의 흐름과 신흥국 자금 흐름의 어떤 상관계수 자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상관계수 자체가 아주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분포를 좀 다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지금 현재 방향이 달러 강세와 신흥국 자금 유입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과거 대비해서 조기금리 인상이 나올 만큼이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반증,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신흥국 쪽의 자금 플로우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유로존 캐리, 이런 자금들도 이런 현상에 좀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달러 강세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오해가 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아주 데이터와 그다음에 요소를 지적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가지고 주시장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극단적인 표현은 틀리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경우의 수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더라도 네. 그런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 예, 이유를 좀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모멘텀을 보고 중점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그 FMC 회의하고 그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관련된 이슈를 지금 넘겨짚기는 어려운 이슈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측면들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강도로 나올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예전에 계속 이제 유지되어 있던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한국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오려면 기업 실적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한국 시장의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타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이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반등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코스피가 안 오르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이외의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로 이미 실적을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역시 그런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단기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익의 함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뭐 통신이나 운송, 건설, 뭐 금융주 이런 플러스해서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들은 결국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결국 수급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좀 참고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아주 감동적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뭐 달러 펀딩이 됐건 캐리 자금이 됐건 싸게 돈을 구해왔으면은 그거보다 남는 장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수익성이 나느냐의 그 답보인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좋아져서 정상적으로 또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은 충분히 뭐 달러 가치가 좀 오르더라도 그 돈 구해하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익 증가율이 증가하는 기업들,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감동이었습니다. 네, 마켓 진단 들어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원이 오늘 또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